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해보기 미도리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는 0.46% 하락을 해갖고 마감을 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69% 하락으로 마감을 갖다가 했습니다. 전체적인 장을 보아도 대부분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색깔이 그 정도 섹터 안에서 거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상승한 종목들도 대부분 없지만 크게 하락한 종목도 많이 없는데, 우리 테슬라 형님은 많이 내려왔죠. 그저께 올라온 만큼 이제 다시 내려간 듯한 모습입니다. 그제 3월 1일 대상승은 이제 대장주들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오늘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약간의 상승을 갖다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계 종목으로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테슬라 많이 떨어졌죠.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이후에도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고, 장 후에도 힘을 계속 받았고요. 허니웰, 드래프트킹도 점심시간 이후 상승을 갖다 이끌고 됐습니다. 물론 이제 장 후반에는 전체적으로 약간 하락을 한 추세였고요. 오늘 주제로 다룰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초반에 힘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도 여력을 발휘하고 장후에도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유니티는 초반에는 좋았지만은 이때죠. 오후 2시 기점으로 이때부터 해가지고선 하락을 해갖고 약간의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팔란티어도 비슷한 흐름을 갖다가 보이고 있죠. 점심시간 지나고 하락 쪽으로 갔습니다. 어제 주가 특징이 주가의 상승 하락과 머니플로우가 좀 일치하지를 갖다가 않았다는 그런 겁니다. 이게 목요일로 예정된 중국의 양해 때문인지, 아니면 같은 목요일에 예정된 파월의 등판이 때문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기관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어제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이제 바이두 액면 분할, 바이두의 액면 분할이 되게 화제였습니다. 찾아보니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바이두 4달러 간다, 뭐 이런 글을 올려서 있던데, 제 주변에서도 이제 저거를 공유해서 보고서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바이두 주주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바이두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미국 SEC의 메일링 서비스에 드신 분들은 아마 한국 시간으로 3월 1일 밤늦게 요 리포트를 받으셨을 겁니다. PK 바이두 리포트, 3월 1일이죠. 이렇게 해갖고 날라온 건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1대 80의 액면 분할에 대한 투표 결과를 갖다가 알려준다는 거죠. 자, 투표 결과는, 자, 찬성이 99.9%, 반대가 0.0%, 기권이 0.1%. 자, 찬성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게 뭐 주주들한테 안 좋다고 하면은 이제 주주분들이 저렇게 압도적인 찬성을 할 리가 없겠죠. 반대가 좀 뭐 개미들이라고 해도 좀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리포트 때문에 이제 바이두가 1대 80의 액면 분할을 하고, 현재 가격이 약 300, 어딨지? 여기 있죠? 약 300 US 달러인데, 이것 때문에 주당 3.75에서 이제 4달러까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사실일까? 반은 맞지만 반은 이제 틀린 얘기인데, 지금부터 이걸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두는 현재 미국 증시에 의해서 홍콩 2차 상장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상장. 근데 이 홍콩 증시라는 데가 좀 특이한 거래 방식을 가지고 있죠. 보시면은, 자, 이것이 미국에 있는 미국의 주식이고, 이거는 이제 홍콩에서 거래되는 부분인데, 자, 보시면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처럼 그냥 뭐, 한 주, 11주, 8주, 33주, 이런 단위로 그냥 거래가 됩니다. 그냥 한 주가 최소 단위. 근데 요 홍콩을 보시게 되면은 좀 특이합니다. 200, 100, 200, 300, 500. 아시겠습니까? 이쯤에서 얘네들은 100주가 최소 단위의 최소 거래 단위예요. 그러니까 1체결의 최소 단위가 100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101주, 205주 이런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현재 약 300달러 정도 되는 바이두 주식을 홍콩 증시에 바로 상장해서 거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홍콩 증시 최소 체결량은 100주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 1체결은 위와 300달러를 100주로 곱하면은 위와 3만 달러, 약 3,100만 원. 큰 돈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바이두 주식을 사거나 팔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사실 이게 쉬운 금액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30만 원 그러면 뭐 300만 원까지도 뭐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한 번 거래하는데 무조건 3,100만 원 단위다. 자동차 한 대 값이죠 이제. 힘들어요 이런 거. 그래서 홍콩 증시에 올리려면 이제 미국 주식이 아닌 이제 본국에 있는 원주, 이 바이두 같은 경우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그 원주의 가격을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종목가를 갖다 좀 산정을 해야 되는데, 어,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지금 10만 원 전후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텐센트 주식이 매수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100주 단위로 해야 되면 환율 때문에 매수가 안 돼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텐센트를 매수하려면 주가가 현재 홍콩 달러로 670에서 한 660까지 이제 떨어져야지 매수가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 상장된 우리 바이두 주식의 이름을 갖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두 주식이 그냥 바이두가 아니라 바이두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이 써져 있죠. 근데 우리가 요 가장 뒤에 있는 부분 보시면 다 ADS, 이치랩, 8, ORD, SHS. 자, 요게 무슨 뜻이냐면 ADS는 아메리칸 디포지터리 쉐어스, 미국에 예탁되어 있는 증서라는 것이죠. 이치랩 8, ORD, SHS는 Represent Ordinary Shares라는 걸 갖다가 하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요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미국 증시 한 주가 중국 본토에 있는 원주식 8주하고선 동일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근데 대부분 이제 미국에다가 상장을 하려고 하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상장을 해요. 1대1이 아니라 1대5, 1대3, 1대8, 뭐 1대10,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상장을 해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하려면은 이번에 쿠팡, 뭐 우리나라에서 상장한다고 하는데 쿠팡 같은 것도 이제 미국에 가게 되면 요 ADS라는 것이 이름이 뒤에 붙고 몇 주에 한국에 있는 원주식에 몇 주에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이 뒷부분에 표시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쿠팡의 한 주를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쿠팡 원주식의 요 비율에 따라서 몇 주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가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ADS는 이제 미국에 상장하면 ADS, 홍콩에 상장하면 HDS라고 쓰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이두는 우리 지금 미국의 바이두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으면은 요게 원주식은 8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1대8 비율이니까 이미. 요게 이번 21년 3월 1일에 있었던 의결에 의해서 중국의 원주식이 요거죠. 요게 1대10으로 액면 분할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분 후에는 미국 주식 한 주가 이제 8주가 아니라 80주가 되는 거야. 중국 주식. 왜? 얘가 이제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요게 바이두 1대80에 액면 분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이두는 왜 액면 분할을 할까? 어, 미국의 증시에 이제 올라가 있는 바이두의 주식은 현재 약 300달러 정도 됩니다. 요게 원주식은 중국에 있는 원주식 같은 경우는 1대8 비율이라 37.5달러 정도가 돼요. 근데 요거를 액면 분할을 해서 원주를 80으로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한 주당 3.75달러에서 뭐 4달러 사이 요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홍콩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시나리오가 A는 원주가 요거를 3.75에서 4달러를 공모가로 책정을 해가지고 저가로 상장을 하는 케이스겠죠. 그러면은 한 체결당 100주 단위로 하게 되니까 미화 375달러 정도 되는 금액으로 한 체결을 기본 한 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장점은 뭘까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두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원주를 일정 수량 HDS 개념으로 묶어서 공모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 주가가 미화 300불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80주를 HDS 한 주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두 HDS 한 주는 미화 300달러, 홍콩 돈으로 하면은 2327 홍콩 달러 이렇게 되는데 현재 텐센트 주가가 홍콩 달러로 698 홍콩 달러예요. 주당 텐센트의 3배 가격 정도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체결은 HDS 100주 미화 3만불 홍콩 달러 요만큼으로 해갖고 거래를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장점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장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래서 미국의 주가가 바뀌냐? 안 바뀝니다. 현재 가격 그대로 갑니다. 이거를 갖다가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는 그냥 홍콩 주식의 증시에 이제 상장하기 위해서 그냥 본국에 있는 원 주식을 나누는 것 뿐입니다.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두의 IR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미국 ADS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비율의 변화도 없이 뭐 지금과 동일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것과 비슷한 케이스가 과거에는 없었을까 뭐 찾아보다 보니까 고민을 해봤더니 알리바바가 미국에도 상장돼 있고 홍콩에도 상장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SEC에서 알리바바에 대한 리포트들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홍콩 상장이 됐던 게 9월 19년 액면 분할 뉴스가 나왔던 게 19년 7월이라서요. 보니까 여기에 있죠. 폼 6K 요게 요 날짜로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폼 6K고 요 날짜에 나온 거죠. 여기 봤더니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갔어. 여기에 나와 있네요. 1대8로 액면 분할을 갖다가 하는 요 투표 결과가 이렇게 해갖고 쭉쭉쭉쭉 나와 있죠. 뭐, 제 찬성입니다, 이것도.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갖고 이제 19년 11월 달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해가지고 홍콩 달러로 198이었어요. 그게 지금은 요 정도까지 198에서 100 홍콩 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뭐 이것저것 조정장애 뭐 하락에 증시의 항생지수 하락에 증권 거래세 이슈 뭐 기타 등등 해갖고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기는 했는데 뭐 최대 1년 동안 요 정도까지 상승은 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알리바바는 저랬고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바이두는 홍콩 증시 2차 상장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가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 미국 기술주 5대장을 팡이라고 부릅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요거의 앞 글자를 따서 팡. 중국 기술주 3대장은 뭘까? BAT, BATA, BAT라고 부르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어, 근데 이 바이두가 알리바바하고 텐센트에 비해 갖고 약간 현재 시총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많이 낮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보다 사실은 훨씬 높아져야 되는 애인데, 얘가 왜 이러냐면은 한 몇 년 동안 연구 개발만 했어요. 연구 개발만 했어.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이제 뭐 알려드는데, 전기차 시장 진출이라고 하는데 전기차 시장 진출이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면은 자율주행 로보택시 아폴로라고 하는 거, 요거를 갖다가 얘들이 몇 년 동안 계속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얘네들의 이제 OS가 중국 내에서는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었는데, 정말 개구리가 높이 뛰기 위해서 진짜 움츠리고 있었던 것처럼 몇 년 동안 진짜 여기에만 투자를 했는데, 바이두랑 지리자동차가 협력을 하게 되는데, 전기차는 하드웨어죠. 전기차 설계하고 생산은 그냥 지리차에서 합니다. 이 지리차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볼보 같은 거를 갖다가 지금 인수해 갖고 소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얘네가 이걸 합니다. 바이두는 뭘 하냐?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OS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얘들이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생산도 뭐 가능하지만, 한동안은 요 자율주행 로보택시 아폴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얘네 바이두하고 지리차가 합작해 갖고 만드는 이제 신차들, 이거는 4월 20일 예정된 상하이 모터쇼에서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이 모터쇼가 열린다고 하면, 그게 아니면 2022년 내년 이맘때죠. 북경 동계올림픽, 여기서 공개를 갖다가 해서 기자들과 선수들이 중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그런 기자와 선수들이 앱을 이용해서 이 택시를 불러서 본인들이 원하는 경기장 관광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갖다가 체험을 하고 전 세계에 아마 어, 보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중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앞으로 뭐 자율주행 이런 걸 하게 될 때 바이두 맵 써야 돼요. 어, 구글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구글 맵 같은 경우 뭐 잘 안 돼 있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훨씬 좋지. 중국 가면 바이두가 훨씬 좋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가져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누가 만드냐보다 결국 소프트웨어를 누가 만드냐고, 지리차, 니오 이런 애들도 다 바이두에서 웹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걔네 많이 팔리면 바이두 돈 버는 겁니다. 자, 이제 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홍콩에 추가 상장을 하면은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액면 분할을 하고 그러면은 뭐 하게 되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추가 상장을 한다고 유상증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바이두 이제 중국 본사에서 가진 전체 주식에서 일정량을 갖다 미국에 이렇게 미국에 유통을 시킬 때 ADS 형태로 자기들이 가진 전체 주식의 일정을 갖다 위탁을 해갖고 미국에서만 이제 거래되게 하는 건데, 나머지도 가지고 있겠죠. 나머지들 중에서 일부를 홍콩에다가 추가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유통량이 늘면서 저평가되어 있었던 이 시총도 증가를 하겠죠. 알리바바처럼 장기적으로는 이제 주가 상승을 유도를 하게 되는 호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우려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알리바바 홍콩 상장 때처럼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자, 보시면은 요즘에 알리바바 액면 분할 의결을 했을 때고, 요때가 홍콩 2차 상장이 됐을 텐데, 요 중간이 보면은 쭉 떨어져 있습니다. 올라왔다가 5월에 조정장이 있고선 올라가야 될 시기인데 횡보하죠.
여태까지 이 친구들이 7월에서 11월 상장을 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다가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바이두는 3월 1일 날 제가 액면 분할 의결이 있었는데 3월 안에 긴급 상장이 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현기차 진출 AI 뭐 이러고 있는데 바로 상장한다고 합니다. 3월 안에. 그래서 계획대로만 진행이 되면은 주가 횡보 없이 4월에 예정되어 있는 그 미국이 보통 4월 달에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죠. 4월 달에 해서 올라오는데 그 주가 상승 시기에 딱 맞춰 가지고 급반등 시기에 맞춰서 상장되고 바이두의 주가도 같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 현재 바이두의 매수를 고려하고 있거나 혹은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홍콩 상장 전에 마무리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